네, 여기는 경제와 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예, 2024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반도체랑 2차 전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24년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2차 전지는 이분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구독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다시 뵙기를 기다리셨던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순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작가님 처음 봤는데 예.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큰 키에 당황했고 귀여운 이미지에 또 이렇게 더 친근함이 항상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제 새해잖아요. 뭐 예, 1월달 아직 하고 있으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1월달인데 1월달 되면 저희가 항상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새해 복은 주식에 대한 전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오늘 좀 심층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 또 선봉장이셨던 작가님이 계셨고, 근데 이제 올해가 작년에 이어서 또 이거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년도 이제 2차 전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도도 2차 전지다.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 이제 큰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데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이제 사태 이후에 새롭게 산업이 재편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게 바로 모바일 혁명과 관련된 산업이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모바일 혁명을 주도한 게 바로 이제 아이폰이니까 아이폰이 이제 디바이스가 된 거니까요. 이제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폰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전자상거래를 이제 휴대폰을 할 수 있게 된 이제 아마존, 이런 유의 주식들이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빅테크라고도 하고 너무 잘 가죠. 이제 팡이라고도 하고 이제 마가라고도 하고 이제 각종 이름을 달면서 매해 올랐는데 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 저거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안 오르겠지 했는데 올해 또 오르고 맞아요. 내년에 또 오르고 그렇게 이제 십몇 년을 올랐던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모바일 혁명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차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기차 혁명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배터리니까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매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팡에 해당되는 이제 주식이 과거에 십몇 년 전에는 이제 미국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팡에 해당되는 주식이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그 팡에 해당되는 주식이 바로 배터리 아저씨의 8종목.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팡에 해당되는 게 이제 대부분이 원래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국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서는 어찌됐건 강국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뭉클하네요. 하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 기술력 얘기를 하잖아요. K 배터리 기술 좋다. LFP 얘기도 나오고 3원계 얘기도 나오지만 기술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력 어떤 높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적들이 이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경지에 와 있다라고 이제 범접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이제 전기차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차 혁명 시대다라고 말씀드렸고 배터리가 사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휴대폰에도 지금 다 배터리는 쓰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SS라든지 최근에는 그 항공기 그 배터리로 가는 비행기도 있거든요. UAM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로봇에도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모든 이동 수단에는 이제 다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근데 이제 그 다른 거 들어가는 거를 다 합쳐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이 안 돼요. 거의 아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대략 한 95에서 한 97% 정도가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로 이제 다 쓰여지게 될 거고 앞으로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70~80% 정도는 이제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용도가 가장 많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커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그 양의 대략 한 5,000배 정도가 전기차에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근데 그 차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무게가 가벼운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요해요.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그 경량화를 하려면 배터리 무게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결국은 에너지 밀도라는 이제 직결되는 거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뭐냐 하면은 단위 무게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담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는 얘기는 같은 무게에서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훨씬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이 배터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 핵심 기술들을 원천 기술들을 다 대한민국 회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양극재인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얘기하는 이제 니켈 90% 이상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의 경우에 기존 쓰던 이제 니켈 60%짜리 양극재에 비해 갖고 대략 30% 정도 더 가벼워요. 아, 용량은 늘어났는데 예. 무게는 더 가벼워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일 용량일 때 무게가 30%가 더 가벼운 거거든요. 그러면 꼭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무게가 30%가 가벼우니까 30%를 더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아졌으니까 예.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예. 그런데 가격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하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해야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 회사들,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는 양극재 회사들, 제가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제 5대 천왕이 돼서 코스모 신소재까지 합쳐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 퓨처햄, LNF 그리고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까지 5대 천왕. 그 5대 천왕이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맞아요. 예. 인기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지금 가장 핵심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극재 주식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혹 그 무식한 인간이 네. 이제 공매도 세력과 손잡고 있는, 결탁하고 있는 걸로 의심되는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얘기를, 양극재는 이제 중국 애들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유미코아나 뭐 이런 애들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유미코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가격에 30% 더 무거운 NCM 623 정도에서 이제 기술이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는 이제 90%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30%더 가볍고 성능 좋고. 성능 좋고 한 거를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성능이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해요? 그럼 그걸 안 사면 바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문이 그쪽으로 다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문에 맞춰서 지금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 11월 달인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44조 원의 이제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받게 된 게 다 그런 맥락이고요. 그럼 동일한 형태의 44조 원의 이제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중국의 양극재 제조업체나 이제 유럽의 양극재 제조업체,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양극재 제조업체가 그 44조 원의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받은 적이 있냐?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게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수주로 떨어지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해외에는 비교해보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당연히 뭐 다 결정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뭐 자꾸 이제 깎아내리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엄연히 차이가 있고 이제 다 전기차 쪽은 이제 주문이 3년 전에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예, 3년 전에 이제 나온 그러니까 25년, 26년까지 이제 누가 누구 거 쓰고 다 결정돼 있는데 그 결정돼 있는 걸 갖고 내가 보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뭐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맞죠. 이제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좋고 싼데 안 쓸 이유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주식에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중국이 양극재 기술을 따라오는 거는 저는 한참 멀었다라고 아마 저도 작가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한참 먼 게 아니고요. 네.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격차를 좁히는 거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LG 화학에서 중국의 양극재 업체 특허권 이제 침해로 제소를 했어요. 국제재판소에.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아마 판결 나오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특허권 침해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NCM이 아니라 아예 다른 걸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걸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자꾸 이제 중국산 LFP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러면 그 기술력은 저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기차로 넘어갈 때 저는 이제 허들 중에 하나가 소형차들이 어떤 배터리를 쓸 거냐가 저는 주요 허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격이라는 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LFP가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싸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리도 없다? 아니, 말할 거리도 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게 예. NCM이 어찌됐건 점점 가격도 더 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제가 네. 그런 얘기 하면 아니 그 네. LFP 그러면 네 말대로 비싸기도 하고 좋지도 않는데 그러면 해외 유수의 메이저 업체들은 왜 그럼 다 같이 LFP를 쓰냐? 그래 테슬라 왜 그러냐? 예, 이렇게 묻거든요. 네네. 해외 유수의 메이저 업체들 LFP를 쓴 적이 없어요. 당연히 비싸고 그 성능도 떨어지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비율로 본다라고 하면 삼원계가 월등히 많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걔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네. 이제 이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23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이제 사용량의 60%가 중국에서 사용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통계를 세계 통계로 이제 넣어서 보면 그렇게 따지면 높지.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LFP 침투율이 대략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와 봐라 30% 선까지 올라왔지 않냐. 빠따야씨 저 새끼 거짓말했네. 라고 얘기하는 일부 모지각한 애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부 사항을 보면 그 30%라는 게 중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절반이 LFP예요. 그러니까 내수로만 쓰는 내수로만 게 쓰는 거의 게 LFP 거의 답니다. 예. 그러니까 6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60% 곱하기 50% 하면은 30%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0%입니다. 아 그래서 30%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자들도 자꾸 진짜 무식한 기자들 아니 기사 좀 똑바로 써요.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써야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냥 그 내피셜로 그냥 쓰면 어떡하냐고. 작년에 기자들이 기사 많이 썼던 내용이 중국의 저렴한 LFP가 유럽 시장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를 쓰거든요. 있었습니다. 예, 그런 기사도 넘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이제 교만해서 이제 뭐랄까 이제 너무 방심하고 있어갖고 LFP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에 못 따라갔다. 이런 기사를 쓰거든요. 기자들이. 유럽 시장에서 LFP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맞아. 그 팩트 체크가 꼭 있어야 돼. 예, 근데 그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기사를 쓴 거잖아요. 아하.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일까요? 3%입니다. 3%에 불과하는데 그걸 가지고 따라잡고 있다. 예, 3%라니까요. 유럽은 작년에 LFP 배터리 침투율이 3%고요. 미국은 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죠.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그 네.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를 저희가 따지는 게 예. 사실은 이제 절반 이상의 사용량은 돼야 주류라고 하는데 10% 이하면 예. 네, 주류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유럽 케이스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유럽에서 배터리가 중국이 한 35%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 60% 정도, 5%가 이제 나머지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중국이 35%는 했는데 중국이 LFP가 우수하다고 하니 그러니까 저게 LFP겠거니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아, 유럽에서 팔린 중국의 배터리는 LFP 배터리가 아니고 NCM 배터리입니다. 그 아까 623. 예, 623이나 811 같은. C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예,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CATL이라는 회사는 LFP도 물론 하지만 주는 LFP가 아니고 NCM이에요. 삼원계 한다. 삼원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데이터는 안 봤는데 대략 해서 한 7대3 정도예요. NCM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크네요.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 선입견은 예. CATL이니까 예. 야 LFP가 7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네요. 반대입니다. 예. NCM 하고요. 그러니까 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도 반은 LFP고 반은 NC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NCM 공동 만들 거 아닙니까? 그 CAT를 만든다니까요. 오. 중국에서도 좋은 차는 당연히 NCM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인위적으로 자국의 이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갖고 지원 정책을 하고 했는데 이제 걔네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네. NCM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CATL밖에 없어요. 그래서 CATL만 NCM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다 LFP를 한단 말입니다. 거의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딱 기술력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막 CATL에서 하는 NCM조차도 그 기술을 한국 거를 훔친 거고요. 제소돼 있고. 예. 그다음에 NCM 기준을 해서 놓고 보더라도 네. 우리의 NCM 기술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대략 한 2, 3년 정도 뒤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뒤처지는 게 첫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그게 훔친 거기 때문에 네, 라이센스에 대한 라이센스 문제. 예 소송을 우리가 제소를 제소를 했고. 했고 네. 앞으로 이제 그게 판결이 나면은 유럽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CATL의 NCM 배터리가 다 철수를 해야 될 거고 철수 또는 그 팔린 걸 어찌됐건 로열티를 로열티 지불하든지 예.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글로벌 반권위주의 국가 연합 네. 민주 진영이 네. 이 2차 전지 산업에서 중국을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을 지금 결사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떠나갔고 중국산이 싸고 기술력이 좋아봤자 어차피 미국은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유럽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유럽에서도 계속 그런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해봤자 중국 내에서밖에 내수 쓰는 것밖에 없네요. 내수 쓰다가 망하겠죠. 그래서 신경 쓸 거 없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올해도 전망이 밝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양극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양극재 쪽에 주로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셀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이제 삼성 SDI 같은 네. 경우도 하이니켈 양극재 그를 이제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을 받아서 배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이게 이제 하이니켈로 가게 되면은 되게 민감해져서 특히 화재에 더 민감해져서 맞아요. 예, 그거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력을 이제 셀 회사에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셀 회사에서 그만큼의 이제 실력 갖고 있는 회사도 대한민국에 4개 배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4개 어디 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삼성 SDI, SK온 그리고 금년 4대 천원. 4대 천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도 좋고 예. 셀 업체들도 그렇습니다. 기술력은 우월하기 때문에 올해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K배터리 올해도 좋다. 기술력 못 따라온다. 그리고 LFP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외부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의외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침투를 굉장히 났고요. 그 다음에 CATL이 NCM을 더 많이 한다는 거까지 한번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가치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알겠어요.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많이 끌어오는 게 많은데 그 에코프로 정말 막 진짜 치닫고 갈 때도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고평가 논란을 만든 사람들은 네. 다 범죄자들입니다. 아하. 범죄자들은. 예. 네. 그거 이제 한참 이제 7, 네. 8월 달에 올라갈 때 그때 에코프로 PR 700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예.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쓰더라고요. 700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검증을 한번 해주시죠. 예. 거기 나오는 700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은 네. 2022년 이제 실적 중에서도 이제 당기 순이익 중에서도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을 갖고 계산해 보면은 70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로 이제 PR을 계산할 때 과거의 PR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예, 앞으로의 PR이 중요한 그쵸. 거죠. 그래서 23년 PR을 갖고 얘기했어야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을 굳이 발라내서 그걸 갖고 이제 이 PR을 계산하는 경우는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특정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크게 보고 정확한 데이터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R 숫자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에코프로 같은 지주사는 밸류에이션을 할 때 PR을 쓰지 않고요. SOTP 방식을 씁니다. 이제 Sum of the Parts라고 해서 이제 개별 자회사들의 가치를 먼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개별 자회사의 가치를 다 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나 고평가돼 있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 이제 뭐 거래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그게 아마 한국 거래소에서 그런 이제 보도 자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기자들 사이에 뿌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한국 거래소의 그런 이제 편향된 자세가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을 때 기자라는 사람이 당연히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서 기사를 써야 될 거잖아요. 팩트 체크 해야지. 팩트 체크 해야 되잖아요. 팩트 체크를 할 실력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이 뭐 특정 기업에 대한 이제
고평가, 저평가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그 종목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석을 해야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싸다 비싸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증권사가 딱 하나증권밖에 없어요.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만 분석하고 있고 하나만 분석하는데 하나증권에서 분석을 하네요. 그 하나만 분석하는 김현수 연구원이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를 낸 거고. 아, 그래서 그때 시장에서 또. 그 김현수 연구원이 그 에코프로를 분석하게 된 거는 제 부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한 겁니다. 박 작가님이? 제가 이제 22년에 금양 IR을 하면서 왜? 그때 이제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하고도 많이 알았거든요. 왜? 제가 점심도 많이 사주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밥 사준 거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아유, 뭐 내 돈으로 사주는데. 네. 그래갖고 사주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에코프로를 이거를 캅을 해야 된다. 이제 다뤄야 된다. 종목 분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22년 8월이 되면 이제 그 IRA라는 게 법안이 통과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광물 자원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급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자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두 회사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가치가 되게 이제 상승하게 될 거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훌륭한 회사를 당연히 캅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제가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을 만나서 대략 한 10여 명한테 다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9명은 밥만 먹고 말았네요. 1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아니고 그 이상이. 십수명, 십수명한테 내가 나머지 10몇 명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십수명이 다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은 그런 지주사는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SOTP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을 다 제가 각자 공부해서 그 부분을 다 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그걸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많단 말입니다. 너무 많아. 에코프로만 해도 이제 지금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사를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걸 먼저 분석해야 되고. 해야지 그 밑에 자회사를 다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상장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전구체 회사.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수산화 리튬 가공 회사. 맞아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라는 이제 그 폐배터리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주요한 회사만 해도 4개인데 기본 그 4개는 다 분석을 해서 합쳐야 되거든요. 일이 너무 많다고 귀찮다고 다른 할 일도 많다고 안 했어요, 다들. 그나마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이 그 맡아갖고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관련해서 첫 리포트 나온 게 22년 가을이고요. 아마 9월, 10월 달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저도 그때 기억하는 게 그래서 기업 가치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조 이상으로 책정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제 뭐 증권사 관계자가 에코프로는 분석의 범위를 넘어섰다. 너무 많이 올랐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 얘기하는 것도 다 범죄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리서치 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분석한 대상에 대해서만 싸다 비싸다를 얘기하는 게 그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한 사람 잡아갖고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벌 줘야 돼요. 근데 벌 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순혁 작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네요. 이 고평가 논란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수치 분석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같은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리서치 센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그날 35,200원인가 이제 공모가 결정됐고 첫날 대략 한 5만 원 정도, 49,500만 원 이렇게 거래될 때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이거를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리서치 센터 애들이 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대신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때 제가 3년 갖고 가게 되면은 3년 뒤에 적정 주가가 38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때 5만 원, 35,200원에 이제 상장된 그 주식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서 지금 22만 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38만 원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이건 한번 사볼만 하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려라. 좀 공부 좀 하고. 내가 니들 선배라고.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이제 개인들이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모든 데이터를 사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작가님의 얘기를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이 투자할 때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 이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예.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개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실 때 네. 여러분들은 주로 뭘 보시냐 하면은 이제 목표 주가. 목표 주가. 목표 주가 다 쓸데 없습니다. 네, 보지 마라. 예. 네. 목표 주가는 찢어 버리십시오. 목표 주가 그다음에 매수 매도 의견 이런 거 맞아요, 예, 맞아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를 자꾸 쳐다보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보겠습니까? 그거 보고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목표 주가 60만 원, 지금 30만 원, 사서 60만 원 가면 더블 나겠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니,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있냐고요. 아, 정신 좀 차려요. 그따구로 지금-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당신들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거 개인들한테 얘기하시는 아, 예, 거죠? 개인들한테 네.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아니, 사기를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는 거는 사기 치는 새끼가 잘못한 거지만 근데 또 당하는 건 또 당하는 거는 사기 당하는 당신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따구로 사기를 계속 당하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하.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실력이 향상돼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네. 그래야 정당하게 버는 거죠. 그렇지. 노력이 들어가는. 노력이 들어가야지. 노력은 이미 짓불도 안 하고 배터리 애쉬고 얘들 좀 뭐 좋다니까 대충 사가지고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네. 그딴 마인드로 돈이 벌리겠냐고. PR의 개념 자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많죠. 예. 들어보기만 하고. 들어보기만 한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네이버에 PR 있는 거 보고 네이버에 PR 25 이렇게 있는 거, 5 있는 거 보면 싸네 해갖고 현대차 사고 사서 쳐물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네네. 왜냐면 이 개인들은 떠먹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떠먹여 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 금방 답이 뚝딱 나가고 돈 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세상에 진짜. 맞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예. 사례가 걸려가지고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쇠가 빠지게 해야죠. 공부세가 빠지게 해야죠. 인강 듣고 네네. 예, 일타 강사 저기 뭐 현우진 그 강좌 네. 새벽에 가서 듣고 해야 될 거 아, 아닙니까? 그냥 줄 서가지고 하고. 들어서 끝날 게 아니고 네. 듣고 난 다음에 현우진 강사가 내준 숙제 열심히 풀고 그렇죠. 해서 스스로 익힐 네. 생각을 해야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누가 찍어줘서 돈 벌어야지 이런 이 얍삽한 생각만 하고 오늘도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누가 누구 말이 맞냐 이런 거나 지금 하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뭐랄까 정권 문화가 발전 안 하고 계속 후진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쉽게 벌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쉽게 버는 거는요, 쉽게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공부해서 투자한 거는 또 버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수익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개인들도 이제 왜냐면 작가님이 이제 또 너무 혼내시니까 개인들이 또 당황하실까봐 제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좀 다듬어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금 얘기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없고 이제 대부분 이제 매수, 매도, 그다음에 목표 주가만 보는데 그것도 계속 바뀌잖아요. 주변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금 더 디테일 말씀드리면 네. 왜 목표 주가를 보면 안 되냐면 목표 주가는 후행적이에요. 후행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약간 좀 디테일 말씀드리면 제가 애널리스트 하는 시절에 처음에는 그게 목표 주가가 아니고 적정 주가였어요. 적정 주가라고 했어요. 예. 적정 주가를 하다가 목표 주가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애널리스트들은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적정 주가는 그 적정 주가가 당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정 주가가 10,000원이고 거의 2,000원이면 이거 싸네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는 이거 저평가돼 있으니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10,000원짜리가 2,000원에 거래될 때는 2,000원에 거래되는 이유가 있을 거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빨리 해소되면 다행인데 빨리 해소되면 땡큐 아니면 오래 오래 갈 수도 해소될 있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리포트를 주로 이제 구독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리포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한테 월급을 주는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이랍니다. 3년 뒤에 적정 주가가 10,000원인 거를 2,000원에 투자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1년, 2년째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3년째 10,000원이 돼도 그런 애널리스트는 맞은 건데 네. 펀드 매니저는 직장을 잃어요. 욕먹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의 수요에 맞게
적정 주가를 없애고 목표 주가로 그래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는 사실은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는 게 그때부터 들어간 거고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저희 그 대한투자신탁 그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적정 주가를 해야 되냐, 목표 주가를 해야 되냐 갖고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은 이제 목표 주가로 지금 이제 다 돌아섰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목표 주가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6개월 뒤에 목표는 이만큼이다. 1년 뒤에 목표는 이만큼이라는 건데 그거는 애널리스트의 사실 분업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저기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충 쓴 거예요. 목표 주가는 현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 주가가 50만 원이면 6개월 뒤면은 뭐 6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대충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60만 원인 겁니다. 근데 60만 원 했는데 주가 올라서 60만 원 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표 주가 올려요. 70만 원으로. 네. 70만 원 되면 80만 원 올리고 반대로 이제 60만 원 목표 주가 썼는데 이 주가가 50만 원 하다가 40만 원 떨어지면 그러면 목표 주가 50만 원 낮춥니다. 맞아요. 낮추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상에.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하고 현 주가의 계리율이 30%를 초과했을 경우에 목표 주가를 변경해라 하는 리서치 센터의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주가 떨어지면 목표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거 100만 원 목표 주가 보고 50만 원대 샀는데 30만 원 되고 목표 주가가 60만 원 떨어뜨렸다. 하면은 짜증내잖아요. 니 믿고 100만 원에 샀는데 왜 60만 원 떨어뜨리냐 이렇게 개새끼 소새끼 하잖아요. 그 애초에 그게 멍청한 짓이라니까요.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예, 볼 필요가 없다. 예, 그 주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거고 주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 같이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뜨끔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고요. 쉽게 가는 건 없다.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목표 주가랑 뭐 매수 매도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아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투자하자. 라는 것들만 조금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는 대세다라는 말을 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항상 야 이게 또 갈까라고 하는데 매년 이거를 갱신하는 것처럼 2차 전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또 작가님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5대 천왕, 4대 천왕, 뭐 9개인데 9개를 또 살 수 있는 그 돈을 또 너무 쪼갤 수도 없고 잘 가는 애들만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은 이번에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냐 아니면 올해는 왕자가 바뀔 거냐. 적정 주가 대비해서 이제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냐 여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8대 종목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지금 현 시점에서 1등 에코프로, 2등이 포스코홀딩스, 네. 3등이 LG화학, 네. 4등이 에코프로 BM 순입니다. 근데 1, 2, 3등을 종합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내세화. 예. 네, 이 해서 어찌됐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8대 종목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분류예요. 세 분류다. 예. 그러니까 이제 LG 그룹 계열의 이제 네.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거기에 양극재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공급하는 LG 화학 그 라인.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를 만드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자원들, 특히 리튬 자원을 이제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양극재 회사, 이제 네. 양극재를 만든 에코프로 BM에 관련돼서 이제 전구체나 그 다음에 리튬 등을 이제 공급하는 에코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갈래가 메인인 거고요. 예,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6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나노신소재는 좀 이제 곁다리 낀 느낌으로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세 종목이 어찌됐건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되고 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대략 해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네. 지금 대략 한 2,000원 정도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 관련된 거는 국내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해외 주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 어찌됐건 대장은 테슬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테슬라를 사 모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테슬라는 망할 회사입니다. 막 제가 방금 전에 예. 테슬라의 적정 가치랑 전망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예, 테슬라는 망할 회사입니다. 망했어요? 예, 망할 회사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입 장벽인데 전기차의 진입 장벽은 없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을 먼저 뛰어들어서 이제 먼저 시작했는데 그 기술적인 이제 이 차이가 네. 이제 날이 갈수록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는 앞으로 별로 비전이 없는 회사고, 예. 반면에 이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 강력하게 제가 밀고 있는 이제 그 8대 종목이 강력하게 이제 그 진입 장벽 해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완성차는 굳이 이렇게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완성차를 볼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샤오미도 만드는 게 전기차예요. 샤오미 얘기하니까 갑자기 진입 장벽이 훅 떨어지네요. 네, 테슬라에서 살짝 높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네. 예. 우리는 데이터 회사다. 예, 데이터 회사고 뭐 AI가 어떻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 어떻고 자율주행은 우리만한 데이터를 따라올 수 없다. 예,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다 개생불합니다. 배터리도 직접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네. 배터리는 금양부터 넘어와야 되고요. 가소롭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랄까 되게 허풍쟁이에요. 사기꾼이고요. 그 새끼 말 계속 그렇게 고지 곧대로 듣다가는 당신 재산이 그 이제 사기꾼의 그 사기에 넘어가 갖고 이제 같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빨리 똑바로 정신 차리고 3번 이상 당하는 건 네 잘못이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씩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네. 일단 이제 배터리 부분만 해도 그게 2020년 9월에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4680이라는 이제 원통형 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100기가와트씩 이제 2030년에는 3테라와트씩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다 개구라고요. 4680 지금 완성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에 사이버 트럭에 지금 그래서 그 4680을 자기들이 원래는 내재하는 걸 만들어 갖고 네.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에 넣어서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으로 이제 이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겠다 하는 이제 강력한 그 출사표를 2020년 가을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맞아요. 예. 배터리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본 얘기예요. 처음에 그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상당히 좀 뭐랄까 긴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보여준 그런 이제 성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걱정해서 저거 이게 화학은 이게 기술 베이스가 달라서 안 될 텐데 제가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호기롭게 얘기하는 거 보니 뭔가 좀 있긴 있나? 있긴 뭐 예, 그렇게 좀 이제 좀 경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때 이후 한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를 염탐해 보니 뻥이다. 예. 아니더라 하는 게 지금은 이제 다 탄로가 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이제 23년 가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제 IR을 했어요. IR 네. 할 때 우리가 사이버 트럭이 시도했던 거는 재앙이다. 이게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다라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4680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은 한때 2차 전지가 막 불이 붙기 전에 그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파우치형이다, 각형이다, 원통형이다. 뭐 배터리의 밀도를 위해서는 뭐 결론은 원통형으로 가야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맨 처음에 이제 출발은 당연히 원통형이죠. 네. 이제 건전지 건전지부터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이제 원통형이 가장 원시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에서 각형이 생긴 거고, 맞아요. 각형에서 파우치형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부분에서 뭔가 개선된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형이 원통형보다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원통형에서 각형 갔다가 각형에서 파우치를 갔는데 이걸 다시 역행을 하는 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팩트로 보면은 파우치형이 가장 좋은 거고요. 결국은 그것도 결국 에너지 밀도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건데
원통형 같은 경우에 이제 2170 원통형 같은 경우에 네. 그게 이제 그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 2170 원통형이 대략 한 4,00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말이 4,000개지 그 4,000개를 철사로 칭칭 감아서 들어가요. 아하. 그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비용이지만 이제 좀 뭐랄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이렇게 개수가 많아 갖고는 그래서 이것들이 사이즈를 예.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데 원통형의 경우에 이 크기를 키우게 되면 네.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폭발합니다. 폭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은 구조상 저 배터리 내부에 발생한 이제 열이 그 내부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네네. 모였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외부로 방출되면서 이제 식혀져야 되는데 2170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름이 21mm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4680이면은 46mm잖아요. 커진 거죠. 커지면 그 열이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그게 다 못 나가고 있다가 모여져서 폭발하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네. 원통형의 사이즈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은 딴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각형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숫자를 줄이는 게 주목적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 이제 SDI의 각형을 쓰는데 네. 그게 이제 대략 한 7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개수가 확 확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우치로 가게 되면 그 각형보다도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줄고요. 더 줄고. 그다음에 이제 각형은 이제 뭐랄까 이제 알루미늄 캔으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보호가 돼 있는데 그 보호되는 거를 이제 라면 봉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보다 라면 봉지로 바꾸게 되면은 부피가 훨씬 더 적어질 거고.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으로 바꾸니까 박으로. 예. 부피가 줄어들고 줄고 공간이 비니까 용량을 늘릴 수 있고. 있고. 예. 그래서 파우치가 이제 제일 좋은 형태인데. 그래서 대세였네요. 예. 근데 그 파우치는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을 훔친 SK온. 아마 그거는 뭐 다 법원 판결을 받아갖고 네네. 2조 원의 이제 돈은 어차피 물어줬으니까. 줬으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파우치가 좀 이제 대세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파우치는 이제 이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파우치는 이게 형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SK온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받아 쓴다고 할 때 그 모델은 단종될 때까지 SK온의 파우치형 배터리만 받았어야 됩니다. 그것만 써야죠. 예. 그러면은 이제 SK온이 내년에 다시 이제 협상 재계약할 때 단가도 좀 오르고 했으니까 그 가격을 좀 높여줘.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니네 예. 아니면 모델 바꿔야 돼. 이렇게. 예,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완성업체 입장에서는 파우치가 좋긴 좋은데 이게 배터리 회사한테 종속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요.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LG 같은 경우에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랑 니랑 50대 50으로 돈 내서 합작 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예. 그래서 이제 LG하고 GM하고 얼티엄 셀즈라는 조인트 벤처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1, 2, 3 공장까지 다 돼서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기술 변화가 원통형이 이제 4680이 테슬라는 지금 못 만들고 있지만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금양, 삼성 SDI 같은 데들은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또 최근에 증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25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4680은 양산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4695 라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24년 연말, 올해 연말 정도에 완성해서 이제 완성품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장 빠른데 그래서 4680이나 뭐 4695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개수가 확 줄어요. 각형만큼 숫자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형만큼 숫자를 줄이면서 각형 대비해서는 이게 생산 속도가 5분밖에 안 됩니다. 빨라요. 그러니까 원통은 감아버리면 되니까 각형은 각을 4번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시간이 5분의 1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납품 시간이 확 줄어들고 원가가 저렴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앞으로 대세는 4680하고 파우치가 양분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4680 시리즈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배터리 업체들은 상당한 폼팩터상에 이제 우위에 서게 될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 4680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금양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좀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은 것 같고, SK온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도 4680이나 뭐 이런 거 하겠다, 원통형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너무 늦다.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거는 그냥 이제 뭐 개발하겠다는 목표는 발표할 수 있지만 걔들은 어차피 기술을 훔친 애들이라 갖고 훔쳐오면 어디 걸 훔쳐오겠습니까? 그냥 거 이렇게. 그래서 SK온은 아마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원래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로 그동안 거래를 많이 했던 데는 파나소닉이에요. 파나소닉 많이 예. 했죠. 파나소닉이 지금 4680에서 실패하고 있거든요. 거듭된 실패를 이제 계속하고 있어서 파나소닉도 망할 것 같고. 그럼 결론은 또 그 물량이 우리나라로. 예. 그 4680 케이스는 한국이 다 장악하는. 지금 중국 쪽 얘기를 하는 이제 일부 기자들이 있어요. 네. 중국에서 이제 보면 EV 에너지도 4680 한다고 하고 CATL도 4680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다 이제 석권한다는 건 과장됐다라고 일부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기자님들도 혼나실 차례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폼팩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CATL이나 BYD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폼팩터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중에서 각형만 하는 애들이에요. 원통형의 기본 기초 기술이 없는 애들이에요. 패싱했네 바로. 예. 2170부터 하고 4680 넘어와도 이게 힘든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4680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는 누군 할 수 있어요. 테슬라. 나 할 거야. 네, 일론 머스크처럼 한다는 얘기는 누군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치를 내느냐 마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얘기하면 또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쓸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짜증나. 아니 현대차가 왜 쓸데없이 그 FSD를 테슬라 왜 쓰냐고. 뭐 도대체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지 그게. 그 FSD 관련한 그 플랫폼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개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자기 것들이 다 있어요. 있죠. 플랫폼을 통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테슬라 그 산 사람들 이제 그 FSD 풀셀프 드라이빙 그 베타 테슬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풀셀프 드라이빙은 대략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거든요. 그 1,500만 원 주고 구매한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테슬라 사는 사람들도 그 10%도 지불하지 않는데 그걸 현대차가 왜 사겠냐고. 그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주류가 돼버리는. 예. 아니 테슬라 그 차량 사는 사람들도 FSD 베타는 지금 10%도 채택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전 세계 자동차의 표준이 되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럴 바에는 배터리의 표준인 우리나라 걸 사라.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아이폰이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건 아이폰 자체가 전 세계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에서는 거의 60%가 아이폰을 쓰고 맞죠. 지금 우리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대세가 아이폰이고 글로벌 판매량 1등, 3등은 1, 2, 3등은요 항상 아이폰입니다. 예. 그 이제 갤럭시 폰 쓰면은 이제 저기 구석에 숨어서 써야 되고. 네, 저는 갤럭시 씁니다. 구석에서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재들은 괜찮아요. 아재 폰이. 저는 아재니까. 예. 저도 갤럭시 씁니다. 사실 이거 제가 이 펼치는 거 샀거든요.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재 폰이라고. 그래갖고 나 아재다. 예. 그 저기 요새 MZ 세대들이 그 갤럭시 폰 쓰는 아재 보면은 그 갤럭시 폰 쓰시는 구경 좀 시켜도 신기하다는 듯이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다 같이 보편적으로 쓰니까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그게 표준이 되는 건데 전 세계 차를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를 60% 70% 다 장악할 일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렵다. 앞으로도 영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제 고민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슬라 하나 더 그 로봇 택시 그거 저기 옵티머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옵티머스가 발전해갖고 막 인간하고 비슷하다 뭐 이딴 소리 하고 하는데
아니 그 테슬라가 그 로봇 만들고 할 때 딴 로봇 만드는 애들은 뭐냐고. 로봇만 만드는 회사도 많다. 로봇만 만드는 회사도 지금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인데 그 로봇으로 돈 못 번다고 다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현대가 비싼 돈 주고 인수했잖아요. 정의선이 사제로 해갖고. 네네네. 해갖고 기껏 해갖고 뭐 저 로봇 강아지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 전시회는 한 번씩 소개하고 이익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시카되기는 아직 멀었다. 영원히 멀었죠. 안 됩니다. 로봇은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결국은 그게 AI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로봇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발전시킨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이제 장착을 시키면 이 옵티머스가 마치 인간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이게 앞으로 주 수익원이 될 거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한숨 쓰시죠. 예. 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거를 쳐 빨고 있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근본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변화하는 거를 내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옵티머스라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할 거냐 하면 이제 뭐 빨래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죠? 네. 아니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 할 거면 가정부 사서 쓰면 됩니다. 그 돈이 더 싸다. 그 돈이 더 싸죠, 당연히. 더 쌀 뿐만 아니라 말도 통하잖아요. 아, 아니 설거지는 설거지 하는 기계가 따로 있고 요즘에 식기세척기 잘 나오고. 예, 식기세척기 사서 쓰면 되고 로봇은 네. 로봇 청소기 사서 쓰면 되고 아 그런 거잖아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가정용 AI 로봇을 줄 예, 필요가 없다. 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네. 스티브 잡스의 위대함은 네. 그 옛날에 그 인터넷 시기 때 인터넷 네. 버블 99년, 2000년에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컴퓨터는 절대 TV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저분이 뭐 저런 말씀하시지 뭐 때문에 저런 말씀 제가 그게 되게 화두였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상거래라는 게 네. 그 인터넷이 처음 생겼던 그때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혁명 때도 당연히 전자상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인터넷 버블 시기 99년,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에 그때의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존은 2000년도에 고점 치고 그 이후에 95%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예, 왜 그랬냐 하면 네. 그 이제 컴퓨터를 켜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려고 하면 일단 컴퓨터를 켜서 부팅하는데 2, 3분이 걸리고 너무 오래 걸려. 예. 그다음에 접속해서 살 때 공인인증서 넣고 결제하는데 더 오래 걸려. 예. 뭐 OTP 비밀번호 넣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저기 컴퓨터로 전자상거래 안 하고 그냥 마트 가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주식은 아마존이 아니고 월마트가 그때 많이 올랐던 거고요. 맞아요. 근데 2008년도에 이제 그 모바일 혁명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에서는 언제든지 휴대폰을 바로 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공인인증서 넣을 필요 없어진 거잖아요. 바로 저기 뭐 신용카드 바로 이렇게 넣어갖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바로 주문이 나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달라진 거라는 게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컴퓨터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그걸 통해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했던 이제 인터넷 혁명이 사실은 훨씬 더 기술적으로는 이제 더 뭐랄까 크게 발전한 건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돈이 안 됐던 반면에 구매하는데 2, 3분 걸리던 거를 손만 대면 바로 2, 3초 만에 주문이 완료되게 한 그 기술 변화. 그 기술 변화가 주가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가정용 로봇은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길게 남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컴퓨터는 TV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TV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켜지잖아요. 컴퓨터는 켜는데 2, 3분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플이 애플 TV라는 걸 만들었고요. 애플 TV에서 더 발전돼서 바로 아이폰이 나온 겁니다.
아이폰, 아이패드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TV를 작게. 예. 그러니까 바로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뭐랄까 스티브 잡스의 이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을 이제 꿰뚫어 보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문학적 소양에서 이제 출발해서 접근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네. 자꾸 기술적으로 야 다음 AI 대박이다 자율주행 나면은 이게 세상이 변할 거다 하는 식의 접근은 주식 투자에서는 결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그냥 소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SF 소설이나 SF 영화하고 실제로 산업이 변화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자율주행 되면 좋지. 나 자율주행 되면 너무 좋겠어, 편하겠어라고 하지만 네. 그러면은 반대로 역으로 네. 이제 질문을 바꿔갖고 니한테 자율주행 차는 일단 주고 네. 그 차에서 자율주행 되는 서비스를 이제 부가적으로 산다고 할 때 네. 그때 너는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 고민되네요. 예, 저는 10만 원 이상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그 시장이 별 볼일 없는 시장이에요. 금액이. 금액이. 맞네. 예, 예. 자동차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맞죠? 자동차 시장이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100만 원 시장 중에서 배터리가 4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쵸, 40%니까. 예. 배터리 시장이 4분의 1 규모밖에 AI 시장, 자율주행 시장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밖에 지불 안 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10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저는 사실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도 다 같이 똑같이 하면 네.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니까 네. 지출이 되는 거니까 자동차 시장이 10분의 1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100만 원 중에서 배터리가 40만 원 정도 되니까 배터리 시장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와 10%의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AI 시장은 지금 뛰어들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아니 구글은 노냐고. 그치. 애플은 노냐고. 맞지. 왜 테슬라가 독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쉽게.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 대한 그냥 희망일 뿐이지 정확하게 수치로 나온 건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수치로 나오더라도 방금 저는 그 40%랑 10% 얘기하니까 예. 딱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력이 없는 겁니다. 창의력이라는 거는 낯선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네.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라서. 예.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학습한 범위 내에 있는 거는 AI가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학습한 범위 이외의 것이 등장했을 때 완전 새로운 게 나오면 완전 낯선 것이 나왔을 때 안 된다. 대처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테슬라 들고 계신 분들 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과제로 보면 네. 어떤 특정 형태에서 주어져 있는 과제. 이게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AI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제너럴한,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가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AI는 무력해집니다. 아, 이게 변수라는 게 예.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그 돌발 사항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교통이에요. 맞아요, 운전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테슬라 게 아니고 구글 거 하고 네네. 그다음에 GM 거 하고 해서 네. 이제 로보택시가 실제로 운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네. 구글은 아직도 운행하고 있고 GM은 손을 접었는데 GM이 운영해 보니까 어떤 이제 예상치 않은 돌발 사항이 생기냐면 로보택시가 막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가까이 와. 구경한다고 구경하러 가까이 와요. 네. 온데 그냥 박아버려요. 그거 어떻게 그러면? 아 그러니까 네.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안 된다고요. 사람이면 이제 그렇게 오면 이게 그동안에 자기가 쌓았던 데이터를 통해서 네. 이렇게 오니까 내가 이거 멈춰야 되겠다든지 멈추고 창문 내리지. 예. 가세요. 가세요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적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AI는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반면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AI가 그 쓰고 있는 이제 의료용 AI가 있어요. 네. 예, 작년에 이제 그 좀 재미가 많이 봤었던 이제 루닉 같은. 네, 루니. 예,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의료 사진을 이렇게 이제 막 찍어서 그 사진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암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는 딱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한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네. 사진을 보고 되게 복잡하고 하니까 여기서 판별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대단한 전문성과 이제 훈련을 많이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계속해서 생기는데 근데 AI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데이터로만 데이터로만 이게 외외적인 사항이 생겨날 이제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AI가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예. 그래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 특정한 범주에서는 AI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예외적인 사항이 계속 도래하는 이런 거에서는 AI는 되게 지약이란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분야의 AI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AI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료용 AI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어떤 지금 AI를 하고 있냐면 이제 웹툰을 그려주는 AI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넷플릭스 볼 때 추천해주지 않나요? 네. 구글이 이제 띄워주지 않나요? 네. 자기 맞는 이제 맞춤 네. 콘텐츠. 그게 다 뒤에는 AI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는 이제 그런 이제 특수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반면에 챗 GPT 같이 다양한 질문에 대답하는 다양한 형태에 적용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AGI라고 하는 이제 범용 AI는 지금 현재도 되게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도 영영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반도체 D램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제 그 특정한 분야의 AI용 반도체만 갖고는 시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 일반적인 형태, 그 AGI에 해당되는 그 AI가 많이 발전해야 앞으로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해야 관련해서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매출이 발생할 텐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실적이 찍히지 않고 정확한 수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산업보다는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2차 전지가 낫다. 예. 그래서 제가 지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빨리 파시고 2차 전지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반도체 팔고 테슬라 팔고. 예. 그런 이유입니다.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창당. 예. 이제 실제 진짜 창당 준비하셨다가 지금 사실은 이제 조금 접기는 했지만 궁금한 건 이게 완전히 끝난 거냐? 아니면 이제 잠깐 접었다가 나중에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거냐? 저는 접었고요. 네. 저는 접었고 이제 그 박지모와 이제 금융선진화라는 이제 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융개혁당. 네, 금융개혁당 해서 이제 발기인 서류 아마 접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도당을 만들어야 돼요. 네네. 시도당 지금 만드는 작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한국투자자 그 연합회의 이제 정희정 대표님 하고 이제 같이 해서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뭐 아마 창당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저를 이제 영입하려는 이제 영입하겠다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던데 아직 뭐 창당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창당이 완료돼서 이제 영입 제안이 오면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고 그때 고민해 보겠다. 아니 뭐 저기 제안이 와야 생각해 보죠. 맞아요. 맞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할 타이밍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이렇게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뭐 2차 전지로 해서 정치 얘기도 했지만 아마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2년 가을에 이제 제가 저 증권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전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역을 하면서 저한테 종목 하나만 추천해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듯이
8대 종목 중에서 5개 이상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시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굳이 그중에 나한테는 하나를 찍어줘야 되지 않냐. 그 중에 하나만 해줘. 하나만 제일 잘 올라갈 것 같은 거 하나만 꼭 찍어서 얘기해달라 라고 이제 굳이 얘기하셔갖고 제가 이제 을의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거역할 수 없어서 감히 그래서 에코프로를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22년 가을의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막 그때 주가가 1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연말쯤에 전화가 와서 야, 이 새끼 어떻게 된 거냐. 지금 10만 원도 깨졌다. 그 13만 원 사서 10만 원 깨졌으면 30% 날라간 거잖아요. 야, 이 새끼 10만 원도 깨졌어. 네 책임질 거냐 이 새끼 하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 술 취해갖고 밤에. 그래서 제가 아유 괜찮아요. 좀 견뎌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저 참으시면 올라갈 겁니다. 제가 했거든요. 그날 전화하신 그날이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 그래서 그분은 얼마에 파셨냐? 네. 14만 원에 팔았습니다. 왜요? 나더 제일 바닥이었고 쭉쭉쭉이었는데 본전 됐을 때 파신 거예요? 13만 원에 사서 30% 빠져갖고 기분 나쁘고 이제 속상한데 네. 13만 원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떨어질까 봐 겁난다고. 다시 떨어져서 과거처럼 10만 원 될까 봐 겁난다고요. 배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이후에. 배가 아프셨겠죠. 네. 그럼 이제 개인분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에코프로 뭐 저기 8만 원, 뭐 10만 원, 12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때부터 제가 에코프로는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네네. 그때도 뭐 주위에서 항상 얘기하고 많이 했는데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사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뭐 100만 원, 150만 원까지 갖고 가신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그 회사, 그 기업에 대한 내가 공부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공부가 없이 그냥 좋은 거 추천해줘 에코프로 그러니까 막연히 그래?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3, 40 올라가면은 이거 팔아야겠지. 그게 150만 원 갈 수 있는 거를 10만 원도 팔고 12만 원도 팔고 15만 원도 판단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기주동량 해갖고 뭐 어떤 종목이 좋냐 어떤 거를 추천해서 그거 듣고 덜컥 사고 해서 운이 좋아봐야 당신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20, 30%밖에 없어. 30%, 40%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접근해갖고는 백날 천날 해봐야 답이 없고 기껏해서 들어갖고 30, 40% 먹으면 야 내가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듣고 사서 30, 40% 떨어지면은 이 새끼 사기꾼 새끼 저 사기꾼 새끼 저 언제 구속되나 이런 악플 달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부하자.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공부해서 믿음이 가서 믿고 맡겼으면 그러면은 그 기업이 성과가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금융은 너무 후진적이고 그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금융제도, 이 금융당국의 카르텔, 이제 금융기관들하고의 이제 이 카르텔을 이제 혁파해서 이 금융당국을 민주적 통제하에 두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거고, 두 번째 과제는 이 시장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이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익히고 배워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 측면으로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고 오늘 뭐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 인사 제가 대표로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박수영 작가님과의 경제 핫스팟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